미래 부동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거냐? 바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 안에 마우스 소리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바로 이게 나중에 미래의 도시인 스마트 도시예요. 스마트 시티인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로봇과 AI와 빅데이터와 그리고 IoT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드론 그리고 핀테크 관련 사업이 있죠. 거기다가 블록체인 이렇게 맞물려 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핀테크 그 국가기관 보고서가 있는데 만약에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틀로 이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17년도에 나온 거예요. 사이언타임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뭐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바로 블록체인이 2020년도에 9대 트렌드로 선정되었다는 팩트입니다. 이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바로 2020년 ICT 기반의 9대 트렌드 전망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유명한 가트너와 MIT, 미디어랩, 그리고 WEF, 포버스 등등 이런 유명한 기관이 앞으로의 미래를 주도할 기술이라고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 안에 기술들이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건 암호자산이죠. 그 암호자산 기반으로 만든 게 블록체인이에요. 왜 블록체인이 접목이 될 건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의 미래의 부동산은 어떻게 탈바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카로트님 4,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만큼 또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게 17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번째, 서울시에서 블록체인을 관련돼서 1,200원을 18년도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포 강남의 대규모 집적단지라는 건데 블록체인 산업에 1,200원이나 투자했는데 이미 과기부나 다른 정부 기관처들은 이 예산안을 점점 늘렸어요. 그리고 무역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 중심이 되도록 하는 걸 일단 서울로 하고 주요 광역시나 이런 도심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서울 창업 허브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이 200여 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정하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5개년 동안 2022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국내나 해외에 2020년부터 이게 세계가 발표한 거거든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경제 기반에 맞게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저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기 위한 이건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방에 이제 정보를 공개해드렸는데 증권 자료를 그거와 맞물려서 이 디지털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도시 관련돼서나 추가로 스마트 시티 그리고 블록체인,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판을 활개칠 연도가 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로 성숙기가 되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부터 서서히 고개를 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마트 시티 안에는 나중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부동산 안에는 드론 택배라는 게 넘쳐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기술들이 점차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 드론 택배에 관련돼서 이미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기사 찾으면 수없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어떤 비행선이 있습니다. 그 비행선 안에 이 비행선 안에 이제 드론들이 나와서 이제 택배를 하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스마트 시티가 나오면
이 드론들이 우리 삶을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택배가 사람이 아닌 드론이 배달을 하게 될 거고, 거기다 추가로 블록체인이 접목이 될 건데, 그러면 이 기계들을 통제하는 그런 중앙화된 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앙화된 서버들이 해킹이나 이런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도 블록체인이 접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통경로 있잖아요. 유통경로. 이것도 찾아보면 나와요. 뭐 네슬레나 이런 대형 식품회사도 마찬가지고, 스타벅스도 지금 커피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접목을 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 무역 거래를 통해서 배송이 되거나 그런 물품들 안에 또 그쪽에도 원산지 블록체인이 또 접목이 되고, 거기다 추가로 우리가 결제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또 거기 안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고, 그 안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가 사용이 될 거예요. 점차. 그리고 이게 보편화가 되면서 암호자산은,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자산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자산, 주식 뭐 이런 자산 있잖아요. 금, 은 이런 자산처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종 파생 상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도입을 할 거다. 거기다가 이제 AI, 로봇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이미 기계들이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이 G가 대표적인 공장으로서 하고, 지금 보시면요, 나이키 로봇 공장들도 서로 이 대량 신발을 만들면서,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기계들끼리 서로 정보 네트워크를 교류를 하면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됐는데, 각각의 고객에 이제 맞춤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도입된 덕분에 결국에는 이런 흐름처럼 서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교류를 할 거예요. 데이터를. 그 안에 보안적인 그런 투명하거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IoT가 지금 기초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뭐 기가진이 같은 거예요. 기가진이 하면 부르고 뭐 TV를 켜주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수행을 하는 아나운서 같은 역할인데, 이 IoT 플러스 만약에 우리가 TV 홈쇼핑을 보고 있거나 그러고 있다. 그럼 IoT를 통해서 즉각 결제를 할 텐데, 이 IoT는요, 중앙화된 서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삼성 SDS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흐름을 본다면 IoT가 지금 블록체인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IoT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결제할 때도 또 여기도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스마트 시티 안에는 서로의 기술들이 맞물려서 결제를 하게 되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부동산 형태인 도시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또한 암호자산 트레이딩 봇 전쟁 시장. 지금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냐? 빗썸 자동매매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빗썸이 AI 관련돼서 하는데, 이쪽으로는 아직 제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뭐 도입이 됐으니까. AI랑 결합이 돼서 투자자들이 이제 더욱더 적합한 각각의 투자자마다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스타일이나 오늘 뭐 들어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시화돼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면서 드론으로 택배를 받고,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IoT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나 그런 것을 이제 복거래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이제 올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반의 코인 중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뭐 부동산을 암호화폐나 또는 부동산을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나 이런 기반의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
계약서를 찍으면 도장을 찍고 간인을 찍죠. 그러면 결국 그 원본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위험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되면 바로 계약에서도 바로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보안. 그리고 각각의 그런 고객 정보가 담긴 게 바로 뜨면 바로 부동산 거래가 뭐 하는지 나오겠죠. 또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DID 신분증.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에요. 앞으로 신분증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쉽게 거래를 하거나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신분증도 DID, 즉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토대로 거래를 하거나 뭐 페이먼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다. 거기다가 이거였나? 병무청, 그러니까 국가기관들도 이런 걸 점차 상용을 하고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영향력을 가져오겠죠. 이 DID라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거라고요. 신분으로 해가지고 인증이 되면 앞으로 거래가 더 많이 될 거고, 그 대표적인 예로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거나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마치 코로나가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인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면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께는 코인만 바라보실 수 있지만 거시적인 경제와 여러 가지 전망을 본다면 부동산, 뭐 각각의 뭐 섹터가 있겠죠. 결국에는 융합이 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 안에 바로 자율주행도 있겠죠. 없을까요, 과연? 자율주행과 블록체인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을 운전해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자동적으로 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거나 드라이브 스루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탑재된 기능으로 또 결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뭐 세력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건 맞죠. 금융 자본가들이 움직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도태가 되는 거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야.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나 오늘 내용은 일단 스마트 시티 기반의 내용은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상상에서만 그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는 머지않아 이런 미래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쁘게 움직여야겠죠. 이상 오늘 스마트 시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유익하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